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지난 강의에서는 이제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눈의 구조와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여서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번 눈보다는 그래도 구조가 덜 복잡하니까 파이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바로 듣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청각이죠. 근데 귀는 듣는 역할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코코, 안녕.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공기의 진동이 고막으로 전달되어 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과정에 기여하는 귀의 구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짠! 네, 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귀의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귓바퀴가 있죠? 마치 나팔처럼 생겨서 소리를 모아 안쪽에 있는 웨이도로 전달해줍니다. 그렇다면 웨이도를 바로 볼까요? 웨이도는 바깥 웨, 귀, 이, 길, 도 자를 써서 소리가 들어오는 바깥쪽에 위치한 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리가 이동하는 길, 바로 통로라고 할 수 있죠. 웨이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진동하는 얇은 막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고막이죠. 공기의 진동이 바로 이 고막으로 전달되어 고막이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막을 진동시키고 나면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귓속 뼈가 나옵니다. 이렇게 증폭이 된 진동은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달팽이관은 모양이 마치 달팽이 모양 같아서 달팽이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달팽이관은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분포합니다. 이때 복습! 눈에서는 시각세포가 어디에 존재했죠? 네, 망막이었죠. 귀에서는 바로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청각신경이 대뇌로 전달하여 우리가 비로소 공기의 진동을 소리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바로 고막 안쪽을 보면은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이 보이나요? 이 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을 때 귀가 먹먹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기압차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게 됩니다. 귀의 바깥 부분의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고막이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고막이 잘 진동하지 않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땐 종종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괜찮아지는 경험을 하곤 했었는데요. 바로 이 관, 귀 인두관 덕분입니다. 귀 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목구멍을 연결해서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은 공기의 진동이 웨이도를 통해 들어와서 고막으로 전달되고 고막의 진동이 귓속뼈에서 증폭된 후 청각세포가 분포한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 우리는 소리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됐나요? 눈에 이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청각의 성립 과정을 생각하면서 귀의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처음 설명 시작할 때 귀에서 청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몸의 균형을 잡는 평형 감각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와 있던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고리관에는 회전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하여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3개의 고리가 보이죠? 이 3개의 고리가 모두 반고리관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빈쌤의 팁! 기억을 할 때 이 고리들로 훌라후프를 한다, 훌라후프를 회전시킨다 라고 연관지어서 회전 감각은 반고리관으로 기억하면 연결이 잘 된다고 합니다. 팁을 주신 다빈쌤께 박수! 그림을 보면 지금 반고리관과 달팽이관 사이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전정기관에서는 기울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하여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회전, 그리고 기울기, 즉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형 감각은 평형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요. 바로 소뇌로 전달되어 몸의 회전이나 기울기를 느끼게 됩니다. 시각, 청각 모두 대뇌로 전달됐지만 평형 감각은 소뇌로 전달된다는 것이 차이점이겠네요. 혹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의 기능이 궁금한 친구들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회전 의자에 앉은 후 가족들에게 의자를 살살 회전시켜 달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느 쪽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바로 이 두 기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습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귀의 구조와 기능이고요. 귀에서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를 듣는 감각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귀의 구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조의 기능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귓바퀴는 웨이도로 전달하는 역할, 웨이도는 소리가 이동하는 통로,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은 고막이고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 귓속뼈입니다. 이렇게 증폭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분포한 곳은 달팽이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게 청각신경이고요. 그리고 고막 안쪽과 그리고 바깥쪽의 압력을 갖게 해주는 역할, 귀 인두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각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가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에 진동을 주고요. 귓속뼈에서 증폭이 된 후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자극하게 되죠. 이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이동하게 되어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귀에는 이렇게 청각 이외에도 평형 감각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먼저 몸의 회전을 훌라후프 생각하면 반고리관에서 몸의 회전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몸의 기울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형 감각의 성립을 보면은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의 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신경을 통해서 소뇌로 전달되면서 몸의 회전과 기울기를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부위의 기능은 옳은 것이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각 구조의 위치와 이름, 기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하게 됩니다. 그림 속의 귀, 구조와 위치, 이름, 기능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림의 기호를 먼저 살펴볼까요? A는 귓속뼈죠. B는 반고리관입니다. C는 달팽이관이고요. D는 얇은 막이죠. 고막입니다. E는 지금 고막 옆에서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죠. 무슨 관? 귀 인두관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F는 지금 달팽이관과 반고리관 사이에 있죠.
전정기관입니다. 그러면 각 부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볼게요. A에는 청각세포가 분포한다. 아닙니다. 어디죠? 네, C. B는 고막의 증동을 증폭시킨다. 네, B가 아니라 네, A죠. 네, C는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여 이로 전달한다. 여러분들, 네, 기울기를 감지하는 것은 네, F죠. F고요. 이로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자, D. 4번. D는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맞죠? 고막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F는 몸의 회전을 감지시킨다. 네, F가 아니라 바로 반고리관에서 몸의 회전을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평형감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네, 기억. 몸의 기울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귀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평형감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고요. 니은. 몸의 회전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는 달팽이관이 아니라 네, 반고리관이라고 했습니다.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아니죠. 전정기관에서는 몸의 기울기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손해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하나,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맥락 없이 단어만 각각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과정 또는 그림을 활용해서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